네, 반갑습니다. 젠빙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뭐 시장은 3천을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좀 쉬어갔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봇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을 좀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보로노이도 잘 가고 있고, 또 ST팜이나 이제 바이넥스와 같은 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D&D 파마텍이 계속해서 이제 고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중순에 이제 편입을 해서 지금 현재 200%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사실 제가 목표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막 9차, 10차 뭐 이렇게 누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좀 리뷰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조금씩 가격을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목표가를 너무 막 저세상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차근차근 리뷰를 해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선 오늘 이제 장중에 15만 원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약간의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달려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달리는 말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또 비만 치료제나 또 최근에 이제 메스 치료제 관련된 또 임상 이상 데이터에 대한 또 좋은 이야기들 나와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뭐 내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우선은 13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를 하면서 좀 끌고 가다가, 만약 13만 원 좀 이탈하면은 약간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도 좀 비중 축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목표가는 제가 15만 7,500원 정도까지 또 한번 높여놓고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또 추후에 또 달성하면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달리는 말이고요. 달리는 말에서 아직까지 좀 내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정도에서 13만 원 익절 라인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은, 사실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좀 제가 4월달 종목이다 보니까 누락을 조금 시켰던 것 같아요. 동방메디칼입니다. 이 동방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날 제가 이제 11,100원에 이제 편입을 했었고, 지금 한 거의 40% 육박하는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하고 이제 한방 쪽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15,350원, 우선은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정도까지 15,350원 정도까지 가격대 열어두고 대응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토모큐브고요. 토모큐브입니다.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눌림 공략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미국 FDA의 동물 실험에 대한 단계적 폐지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가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급등세가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한 4거래일 전이죠. 4거래일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소화 과정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현미경 관련된 기술, 오가노이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반사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또 동사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이나 추후에는 이 유류기판 쪽 이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자리는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32,000원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끼는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좀 눌린 공략 하시면은 한 번 정도 분명히 장대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때하고 익절 라인 때 목표가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로봇입니다. 로봇이 미래당. 제가 오늘 너튜브 채팅창에다가 입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당인데요. 자, 아무튼 로봇주 하나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는, 또 제가 이전에 한번 공략해서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재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조금 떠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가는 14,650원, 종목명은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는 사실 우리가 수익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는 종목들, 좀 이렇게 주가 자체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타면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 이슈도 있었고요. 뭐 알체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대낙폭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를 타고 주가 모멘텀이 붙어버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다른 종목들 못 갔던 애들과의 이미 갔던 종목들과의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오늘 뭐 엔젤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이런 관련 재활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자,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 보행용 재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공략을 해서 이 구간에서 한번 이 목표가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아무튼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왜 로봇주들을 다시 앞으로 좀 봐야 될지를 자료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오늘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장 시작 전에 나름대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도 오늘 올려드렸던 주요 내용들 중에서 큰 키워드가 결국에 이런 로봇과 관련된 이슈하고요.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앞으로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에스티팜이나 이런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밴드에다가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가 2028년도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자,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공급망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자, 한국의 부품사들 로봇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 강점, 이 제조업에 대한 강점을 저는 보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개화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1차 우선적으로 사실 주목을 받는 거는 당연히 액추에이터 쪽이나 아니면은 이 감속기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자, 이 액추에이터 수요를 보시면 기존의 협동 로봇이나 이런 웨어러블 로봇보다 휴머노이드에 확실히 많이 들어가고요. 전 세계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오늘 공략하는 뭐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 쪽보다는 이 재활용 로봇 쪽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아무튼 이런 분위기 자체,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 수술용 로봇이나 또는 그 재활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시장의 제일 큰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그 섹터나 그 테마에 대한 심리, 이 센티 자체가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이 PNS 미케닉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액추에이터 쪽 관련해서 이 로보티즈가 현재 대장을 잡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속주들에 대한 감속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PNS 미케닉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다음 자료를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도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은, 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PNS 미케닉스와 같은 이 재활용 로봇에 대한 이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의료기관에서 이 재활용 로봇에 대한 이 도입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자료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의 규모 전망을 보면은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약간의 좀 개화되는 시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구간은 사실 더 있어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고성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섹터, 그러니까 로봇 시장은 이제 개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로봇 섹터 내에서 돈을 벌고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금 뭐 수술용 로봇이나 아니면 의료용 로봇 쪽이 우선적으로 돈을 좀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가 바닥에 있죠. 이제 고개 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일봉상 스윙으로 매매하기 좀 나쁘지 않다, 부담이 좀 없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료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 국내 재활 의료기관이 이제 아직 90% 이상이 보행용 재활 로봇을 도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침투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이 캐파 또는 룸이라고 하죠.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아무튼 뭐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일봉 차트고요. 분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 14,000원대 초중반에서의 또 바닥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분할로, 혹시나 좀 공략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분할로 좀 들어가시는 게 또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로봇주는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말씀드려볼게요. 목표가는 우선은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로 잡을게요. 조금만 제가 생각했던 가격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15,250원으로 예, 목표가를 잡아보고요. 자, 손절가는 우선은 요 직전 저점 한 12,3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아마도 이제 주말에 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다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제가 밴드에다가 그날 좀 이슈 부각받을 만한 내용들 정리해서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